남녀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결혼. 우리나라 평균 10가구 중에 4가구가 이혼 가정.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등 이혼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해체된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막지 못한다면 성숙한 이혼 문화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이혼 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혼 전문가와 함께 이혼 문화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뭐 당연히 이혼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한다면 좀 성숙하게, 원만하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게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부모들이 돈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상처받는 거는 결국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스튜디오에 이혼 전문가 이병철 대표 잘했는데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뭐 이혼 전문가라고 하면 뭐 자칫 뭐 이혼을 조장하시는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소개를 좀 부탁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네,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혼이라든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 계신 분들한테 네, 네. 저희들이 이혼의 전반적인 계획을 도와드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혼 전문 변호사랑 좀 비슷한 건가요? 좀 많이 다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소송만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고요. 네, 네, 네. 저희들은 이혼에 이르게 될 심리에 대한 상담부터 상담 치료, 심리적인 상담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럼 가능하면 또 이혼하게 하지 않는 역할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혼 후의 삶이 어떨 건지 얼마나 제가 힘든지 어느 직접 한 곳에서 겪어보셨으니까. 따뜻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도움을 주는 회사나 기관이 필요하다 네. 생각해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역시 자기가 아픔을 그러니까요. 겪어봐야 네. 또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의 아픔을 또 아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이혼 컨설팅 회사까지 차려질 정도면 네. 도대체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혼 건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도표를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네, 네. 예, 한 나왔습니다. 도표가 네. 나왔습니까? 네, 네. 총 혼인 건수가 혼인 신고 건수 기준입니다. 네, 네, 네. 2011년도에 32만 9,100건입니다. 예, 네. 32만 9,100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혼 신고 건수가 11만 4,300건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한 35% 정도고. 네. 근데 그 35%보다 더 이혼율이 많은 건 실제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혼 건수는 4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과거 IMF 시절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나 이혼 상담소가 많이 생겼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네. 아니, 뭐, 누구나, 뭐, 사랑하고 있고, 또, 헤어지기 싫어도 결혼하는 건데, 네.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혼 사유 같은 거 통계해 봤을 때는 성격 차가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뭐 배우자의 부정이나 외도 이렇게 되는데 성격 차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예. 실제적인 사유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가장 크고요. 네. 예,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 한 50, 60% 이상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는 부인의 외도가 가장 많아요. 네. 10명 중에 저희들 경험으로 8명 정도 그 정도가 부인의 외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니까 이 성격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나 돼요. 예. 왜 이렇게 성격 차이? 보통 연예인들 뭐 이혼하면 다 무조건 성격 차이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게 연애 시절에는 이게 성격 차를 잘 못 느끼죠. 서로 참고 그냥 다 이해하고. 좋죠. 예, 다 좋죠. 결점도 다 좋죠, 뭐. 예, 결점도 네, 네. 좋고. 네, 네. 잘못한 게 있더라도 감사주고 이제 그 자체가 매력으로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근데 막상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네. 이 현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혼인을 하면 한 20대, 30대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각자 다른 환경과 가치관에서 살았던 생활들이 있어요. 네. 그 생활들을 혼인 생활 중에 서로 맞추고 고쳐나가면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거 하나에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어떤 정이나 감정들, 애정들이 다 없어져요. 그럼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남보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과정을 성격차라고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네요. 근데 상담을 쭉 받아보시다 보면 예.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죠. 기억에 남는 사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최근에 새 아이를 두신 어머니가 저희들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이혼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있는 좋은 대학도 졸업을 하셨고요. 굉장히 착하시고 미모도 출중하세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실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남편이 바람기도 많고 무능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 놀고. 근데 우리가 이게 남편이 있는 경우는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지원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부인 혼자 어린애들 3명을 키우면서 일도 못하니까 생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밥 먹을 쌀도 없는 정도가 됐는데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럴 경우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을 컨설팅 해드려서 이혼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이혼하는 뭐 사유, 뭐 판례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전부 다?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 판례가 많이 폭넓어졌죠. 옛날에는 법전에 그 명시된 사유가 아니면은 재판정에서 네, 기각시킨 인정을 안 사유가 하려고 아닌데, 그랬던 거죠. 요즘은 다양하게 됐고 가장 인상적인 게 아마 신문에도 자주 몇 번 보도가 됐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구두쇠 생활을 하고 자린고비 생활을 하는 경우 그 예. 신문에 보신 적 있죠. 예, 그죠? 마누라한테 너무 쫀쫀하게 그렇죠. 예.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야. 그리고 또 종교가 달라가지고 종교 문제 갈등이 일으키는 경우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사나 모시지 않는 경우 집안 대소사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해줬고 또 이것도 신문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냉장고에 메모 붙이고 장소하신 남편이 있으시죠? 네. 와이프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노부부인데 메모지로 전달하고 장소하고 생활비 많이 든다 이런 거 이것도 이혼으로 문자 메시지 이런 예, 거. 그렇죠. 뭐 살림 제대로 해야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아, 그런 것도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상처를 받는 거는 아이들인데요.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좀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상담하기 전에 사전에 이혼 클리닉이나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클리닉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혼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보류하시고 다시 한번 재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은 가장 이혼의 피해자예요. 자녀들을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애들이 이혼을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혼을 받는 충격 때문에 탈선을 하고 방황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혼을 꼭 하더라도 저희들 해드릴 말씀은 이래요.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부부가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피해가 작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도와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 문제도 옛날하고 입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서로 내가 키울 거야. 그래도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내팽개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의외로 아직까지 그래서 어머님들은 애들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특히 양육권에서 많이 가지시는데 향후 재혼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예.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재산 싸움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지 쉽게 재산 분할 같은 거 합의를 볼 수 있나요? 물론 많이 받는 게 좋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분할하는 그렇죠. 게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엄연히 다른데 남편들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줬는데 왜 또 뭐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느냐 네. 이렇게 또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구별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 위자료는 당연히 남자가 일한테 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자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 중에 잘못한 유책 배우자가 그렇죠.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돈이에요. 이혼의 사유를 그렇죠. 제공한 예. 사람이 일종의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죠. 네. 그런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적으로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공동재산을 기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한 이후로. 그런 기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경우가 달라요. 혼인의 어떤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그래서 같이 맞벌이 하신 경우, 이럴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업주부만 사신 경우, 이 정도 10년 이상이 되면은 아내분에게 한 30% 이상, 30% 전후, 이 정도 어떤 그 기여가 인정이 됩니다. 맞아요. 전업주부한테도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위자료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피고나 어떤 원고의 학력이나 재산 상태, 주위의 여건들 다 일괄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 결혼 전에 뭐 그 쌓아놨던 재산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은 아닌 건가요? 그 특유 재산이라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가능은 하지만은 일단 특유 재산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 이후에 그 재산 그렇죠. 형성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이 된다는 거군요. 그 이혼 후에 이제는 중요한 건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생계가 막막해서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분이 이혼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대기업과 제휴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다른 소규모 자영업 창업에서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편의점 브랜드인 GS25,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놀부하고 한부모 가정, 즉 이혼하신 부모 가정을 위해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호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어젯밤에 좀 대판 싸웠어. 오늘 아침에, 당장 이혼을 해? 라고 하는 분에게 뭘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혼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혼 선배로서. 절대 이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혼자서 자녀를 한 9년 키웠는데 어떻게 되든 자녀들은 이혼은 불행해요. 이혼을 해서 부모들은 행복할 수 있어도 자녀는 불행하니까 가족 전체를 위해서 이혼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혼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향후에 이혼 후에 생활할 것까지 어떻게 살 건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히지 말고 하려면 2, 3년 준비해라.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자녀도 준비하시고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혼 전문가 이병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